다우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미국 증시가 고용지표가 개선되었다, 자, 그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상 최고가 흐름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재료적인 측면이라든지 전체적인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라고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긴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상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고 분위기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자,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하이닉스에 대한 목표 주가가 8만원이다, 아니다 17만원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 다 공교롭게도 외국계 증권사예요. 외국계 증권사 한쪽에서는 하이닉스 목표 주가 8만원이니까 빨리 팔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고, 또 다른 증권사에서는 아니야 17만원 괜찮아,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하이닉스에 대한 대응 전략들 어떻게 세워야 되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최근에 3달 연속 주식을 팔자세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주식 매도를 계속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외국인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팔아치우면서도 또 꾸준히 사들이는 거, 그런 것들도 채권이라고 합니다. 채권은 보통 안전자산, 주식은 위험자산, 이렇게 분류가 되는데, 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 외국인들이 안전자산 쪽으로 지금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시장이 조금 안 좋은 건가, 그런 느낌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들 같이 한번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8월 13일 금요일입니다. 8월 13일의 금요일, 일단은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한데, 네, 13일의 금요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안 좋게 생각하시는 분 굉장히 많고, 또 외국에서는 이 13이라는 숫자 자체가 불안전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별로 안 좋은 숫자로 생각들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랜만에 13일의 금요일인데 우리랑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려니 이렇게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 난 안 될 거야, 그러면 정말로 안 되는 거고요. 잘 될 거야, 그러면 정말로 잘 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상황 한번 볼게요. 다우지수가 0.04% 상승했습니다. 이거밖에 안 올랐는데 사상 최고가라고 뻥친 거냐? 네, 그렇긴 한데, 네, 일단 올랐잖아요. 뻥은 아니죠. 네, 0.04면 사상 최고가 맞아요. 어제보다 1%포인트만 올라도 일단은 사상 최고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나스닥 같은 경우도 지금 0.35%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네, 상승 흐름을 가고 있는 거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이 쭉 이어지는 모습, 나스닥 같은 경우도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이 쭉 이어지는 모습, 이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적으로 봤을 때는 시장의 분위기는 후반부로 가면서 좋아졌지만 전체적으로 느낌 자체는 괜찮았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내용에는요, 경제지표가 이제 포함이 될 텐데요. 자, 경제지표 내용 한번 보시면, 미국 노동부가 지금 실업수당 청구자 건수가 12,000명 정도 감소한 37만 5천명으로 집계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상치하고 딱 똑같이 들어맞았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지 않은데, 자, 지금 전문가 예상치가 37만 5천명이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나온 것도 37만 5천명. 야, 놀랍다, 이렇게 생각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었다라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됐는데, 이 실업자 수가 줄어들게 됐다라는 것은 그만큼 일자리를 찾아간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돈을 벌기 시작했다, 경제활동을 시작했다, 즉 소득이 늘어난다, 그러면 소비도 같이 늘어나게 되는 그런 경제적 성장 패턴으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1% 올랐습니다. 시장 예상치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물가가 많이 올라서 또 부담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전문가들의 예상치는 0.6% 상승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거 가지고 또 이제 말들이 많아질 수가 있겠죠. 야,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물가 이것도 부담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부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도 테이퍼링이나 이런 것들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여전히 시장에서는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걱정거리들 뭐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가 올라가는데 뭐 어쩌라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생산자 물가지수가 올랐잖아요. 생산자들이 느끼는 물가지수가 올랐다는 것은 이제 제품 가격 인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결되면서 소비자 물가로도 연결될 수가 있는데, 지난번에 소비자 물가는 그다지 좋지가 높게 나오지 않았죠. 낮게 오히려 지난번보다 더 낮은 수치가 기록되면서 증가율이 감소하는 상황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생산자 물가지표가 일단 올랐으니까 제품 가격에 반영되고,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것이 이제 소비자 물가로 반영되려면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생산자 물가지표가 올라가긴 했지만 일단 이런 것들이 연쇄적인 반응을 통해서 진행이 되려면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되는 문제가 될 것 같고요. 또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뭐 일단 연준에서 계속 괜찮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이야기들도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로 나온 부분들 중에 이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 상승률이 고점에 다다랐다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가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지만 고점이다. 자, 그 신호가 뭐냐면 이제 일반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여주기보다는 일부 별개 품목에 더 국한된 것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런 품목조차도 그런 부분들이 현재 상황이 고점이라는 신호를 주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이 골고른 그런 상승을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성투치킨만 가격이 많이 뛰었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뭐 성투 오이 이런 것들만 가격이 뛰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또 얘네들이 지금 가격이 올라간 것도 상당히 너무 많이 올랐어. 야, 너 너무 고점이야. 이런 식의 평가를 받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하게 주목받는 그냥 어느 특정 품목에서만 물가가 올라가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물가지표를 끌어올렸다라면 이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뭐냐면 이제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뭐 금리 인상이라든지 테이퍼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명히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지금 당장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8월 말에 또는 이제 9월 달에 뭐 테이퍼링 논의해서 뭐 10월이라도 당장 시행하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당장 시행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한 가지 더 본다라면 이제 마이크론의 주가가 또 하락을 했다라는 얘기고, 지금 모건 스탠리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를 105달러에서 75달러로 하향했다. 지금 모건 스탠리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도 그냥 뚝 떨어뜨려가지고 8만원의 주인공이 이제 이 모건 스탠리잖아요. 그래서 뚝 떨어뜨려가지고 완전 박살을 내놓은 상태. 외국인들한테 매도하세요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상태가 된 건데, 지금 이제 반도체 쪽에 대해서 이 시장이 계속 둔화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마이크론도 좀 떨어졌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었구나 라고 하면 약간은 위안이 될 수 있을까 싶기도 한데, 뭐 우리가 뭐 같이 죽자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이제 감안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러한 상황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는데, 일단은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은 저 목표 주가, 지금 이 모건스탠에서 이야기한 이 목표 주가가 정말 진짜 매기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이것은 증권사 자체의 그런 생각이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두 번째 이야기에서 조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시면요. SK의 목표 주가가 8만원대, 그 다음에 17만 7천원. 이 두 가지, 이 극단적인 목표 주가가 나와 있는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 두 배나 넘게 차이 나는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에 대한 생각이 서로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지금 삼성전자는 어제 1.9% 내려가면서 77,000원. 그 다음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4.7% 하락을 하게 되면서, 자, 최근 이제 6거래일 동안 약 17%, 거의 20% 가까운, 하락폭을 만들어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단기간에 이 정도 빠지면은, 거의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묻지도 따지지 말고 사세요. 뭐 이렇게 네. 성대모사가 오랜만에 했더니 좀 이상하네요. 이런 못난 놈,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네, 아무튼 이 정도 하락했다라면은 아무리 악재가 강하게 때리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대형주들의 일단 낙폭 자체가 제한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렇게 순식간에 그냥 쾅 하고 떨어져서 짧은 기간에 저 정도 빠졌다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은 사고 보는 것도 맞는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고요. 지금 모건 스탠리의 일단은 내용 좀 살펴볼게요. 그 메모리 겨울이 오고 있다. 네, 뭐 겨울이 오고 있죠. 이제 뭐 입추가 지나고 했으니까 겨울이 오고 네. 이런 건 아니고, 네. 이 겨울이 오고 있다는 내용 뭐겠어요? 이제 앞으로 반도체 업종, 이 메모리 업종에서 부담스러운 시기가 오고 있다. 즉, 실적이 좋아지던 그런 봄날은 같다. 뭐 그런 식의 표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닉스의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비중 축소로 하향 조정을 시켰다라는 거. 그 다음에 종전에 15만 6천원짜리 목표 주가를 갑자기 8만원으로 때려쳤다라는 얘기죠. 완전 꺾어버렸어요. 절반을 뚝 잘라버렸습니다.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종전에 9만 8천원에서 8만 9천원으로 하향 조정을 시켰다라는 건데, 자,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2분기에 실적은 괜찮았어요. 그죠? 실적은 괜찮았는데 최근에 주가 흐름은 부정적이다. 이 되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뭐 디램 가격 하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업황이 안 좋아진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기는 이야기가 올 1월 달부터 꾸준하게 얘기가 작년 말부터 그랬죠? 꾸준하게 나오는 이야기가 뭐예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었거든요.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야. 뭐 3분기까지 실적이 좋을 거야. 지금 실제로 실적도 더 좋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내려갔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니들 말대로라면 반도체 업황이 겨울이 오고 있다면 따뜻한 여름에 또는 뭐 싱그러운 봄날에는 왜 주가가 내려갔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 내용만 가지고서 우리가 주가가 떨어지는 것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부족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되는 부분이니까 꼭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아마도 여러분들한테 뭔가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은 또 편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증권사 리포트, 네, 너무 맹신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으로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골드만삭스 쪽 이야기도 한번 볼까요? 이제 목표 주가를 높게 보고 있거나 좀 시장의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이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한국 반도체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나는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PC D램 현물 가격의 하락세가 D램 가격의 상승세의 둔화를 초래할 수는 있겠지만 서버 쪽 D램 수요가 이를 극복하고도 남을 것이다. 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PC 쪽보다는 서버 쪽이 훨씬 더 비중이 큽니다.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데 전체 메모리 수요에서 PC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15% 정도밖에 안 되는데 서버 쪽은 무려 30%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짜리가 하락하더라도요, 이 30%짜리의 수요가 증가해서 뭐 가격이 올라간다든지 유지가 된다면 뭐 낙폭 자체가 제한적이 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PC 쪽에 어떤 수요가 뭐 부진해서 뭐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그렇게까지 부담을 느낄 만한 부분이 없겠고요. 또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하이닉스, 삼성전자와 같은 공급업체의 D램 재고가 일주일 미만 정도에 불과하다. 네, 일주일 미만. 네, 재고가 많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물량을 글씨 뭐 그래요. 그러면서 많이 안 만들어 버린다거나 이런 상황이 돼버리면 공급 부족이 바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골드만삭스는 수요와 공급, 그 다음에 현재 가지고 있는 재고의 양에 따라서 또는 영향력에 따라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그 긍정적인 효과를 이어갈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별로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뭐 특이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보면은 4분기부터 1분기까지 내년 초까지잖아요. 내년 초까지 이제 반도체 시장이 뭐 불황을 겪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기전자 업종은 4분기부터 즉 3분기 말부터 4분기 그 다음에 1분기 끝나가는 시점까지 성수기예요.
전통적인 성수기. 그것만 아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끌어내리는 부분들이 이렇게 급격하게 목표 주가를 낮추고 그다음에 변화를 주고 있는 내용들은 외국인들에게 매도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뭔가 좀 구린 그런 느낌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가 8만원 이건 너무 심해요. 그 다음에 지금 17만원 이것만 보고서도 투자해서 안 되겠죠. 지금 10만원인데 17만원이라고 오케이 땡큐 그러고 사시면은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8만원도 애매하지만 17만원도 애매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목표 주가를 가지고 대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그것들 잘 체크하시면서 진행을 좀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겠고요. 그렇다고 너무 엄청나게 부풀어 있는 그런 모습도 좋지 않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하락한 부분에서의 기술적 반등이든 아니면 추세의 전환이든 그런 부분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이야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지금 3달 연속 주식을 팔고 있다. 자, 이것도 굉장히 좀 피곤한 얘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3달 연속 주식을 팔고 있다. 7월 중에 지금 3조 7천억에 달하는 순 매도를 보여왔다라는 얘기인데 참 사실 뭐 이것도 좀 답답한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긴 합니다. 왜 이렇게 파는 거야? 라는 부분이긴 한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전자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또 시총 상위권 종목들. 계속 제가 말씀드려 왔었던 그런 부분들인데, 자, 이렇게 대형주를 계속 팔고 있는 이유는 그냥 뭐 별거 없어요. 그 수익을 많이 냈기 때문에. 수익이 많이 냈기 때문에 팔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좀 덜 팔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한 달 동안에 3조 7천억이 넘는 주식을 팔아치웠다라고 되어 있지만, 어제, 우리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쪽에서만 팔아치운 게 2조 얼마였죠? 2조 4천억이었죠? 2조 4천억을 어제 하루 만에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팔아먹었고요. 그 전날에도 놀라지 마세요. 1조 8천억을 팔아먹었어요. 네. 2조 4천억과 1조 원이 넘는 금액을 팔아먹으면은 이게 하여튼 더하기 하면 굉장히 많아요. 그 이전부터 따지고 본다면 더 많은 수치가 나오겠죠. 자, 이건 뭐예요? 연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전만 하더라도 그래도 골고루 매도였는데 지금은 완전 집중돼가지고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3개월 동안 주식 팔자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8월 달에 지금 그것도 가장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만에 쏟아낸 이 물량 자체가 어마무시하다는 얘기죠. 자, 7월 달 한 달도 굉장히 지루했거든요. 외국인 매도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지루했었는데 8월 달도 이렇게 폭탄이 팡 하고 터지면서 아주 그냥 지루함의 끝에 이런 뭐라 그럴까요? 활용 점정이라고 하죠. 아주 그냥 맥시멈에 달하는 그런 카운터 펀치를 날리는 모습인데, 자, 여기서 투자자 심리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루함이 계속됐어요. 찔끔찔끔 계속 빠지다가 갑자기 한번 쾅 떨어지면 진짜 아닌가 보다. 긴가민가 하다가 확신이 들게 되죠. 그래서 주식을 팔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외국인들은요, 채권을 매수하고 있는 상태. 채권은 근데 그동안에도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매수했어요. 그리고 이 신흥국에 대한 채권 투자 같은 경우는 신흥국은 기본적으로 뭐 선진 시장보다는 안정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같은 경우도 안정적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래도 수익률이 좀 높은 그런 쪽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따지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뭐 신흥국, 뭐 우리 못 사는 나라 이렇게 생각이 좀 어려우실 것 같으니까 만약에 뭐 브라질 채권 아니면 저기 뭐 멕시코 채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베트남 채권 이런 거. 그러면은 약간 나라 망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걔네들은 지금 채권 수익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투자해라? 그렇게 되면은 어떨까요? 우리도 약간 공포감 느낄 수 있겠죠? 뭐 그런 식이에요. 채권은 안전하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국채를 사들이는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환차익이라든지 등등에 대한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이 채권 쪽에는 계속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거. 그냥 만기까지 갖고 가면 원금에도 받아먹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일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주식 같은 경우는 지금 자기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매도를 진행하고 있고 또 매수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달에 나타난 모습들이 이제 활용 점정일 것 같고 활용 점정이라면 그것이 이제 더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찔끔찔끔 팔다가 이제 팔 거 나머지 에라 다 팔아버려 하고 이제 훅 파는 거죠. 우리가 처음에 쌀 푸대를 쌀독에다 이렇게 집어넣을 때 어떻게 돼요?
조금씩 집어넣다가 나중에 조금밖에 안 나면 어떻게 돼요? 확 부어넣잖아요. 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씩 찔끔찔끔 팔다가 한꺼번에 그냥 팍 떨어뜨려버리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지금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면, 오히려 이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멀지 않았어, 곧 끝날 거야, 이런 느낌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지금 외국인들 보시게 되시면, 중동 지역에서 또는 이제 쿠웨이트에서 4천억을 매수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매수량은 굉장히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가 않고,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이런 국가에서는 이제 매도가 좀 나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특히 영국에서만 2조 3천억 원이라고 하는데, 뭐 영국에서 매수를 많이 했건 말건 뭐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도죠. 매도를 많이 했건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얘네들이 단기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고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주식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외국인들은 미국인입니다. 토마스, 제임스죠. 존이나 뭐 이런 애들이 아니고, 뭐 토마스 이런 애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다. 즉 미국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미국 상황에 따라서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2018년도에 경험했듯이 미국 증시가 계속 좋아지게 되면 신흥국에서 자금이 미국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조심하고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제 자금의 이탈을 통해 가지고 미국이 막 치고 나갈 때 그런 모습이 좀 있었는데, 만약에 8월 말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 일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번 주 정도가 지나고 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좀 한 템포 풀리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좋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외국인 매도가 이만큼 이어졌다라면 반대적으로, 야, 그만큼 팔았으면 많이 묻다 이가 고마해라 마, 딱 그거 얘기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우리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동안은 매도가 계속 많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식으로라도 어거지를 피워서라도 한 번쯤은 올라가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들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자, 오늘 고용지표 개선에 따라서 미국 증시는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는 이야기 전달해 드렸고요. 하이닉스의 목표주가 8만원이냐 17만원이냐 싸우고 있지만 둘 다 아니다. 네, 하나는 너무 낮고 하나는 너무 높아요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뭐 어떻게 따지고 보면 8만원이 더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거기까지 또 내려간다는 부분은 시장에 대한 관점들이 완전히 또 너무 부정적으로 뭐 바뀌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해서 그쪽도 너무 심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외국인들이 3달 연속 주식을 팔자세로 진행됐고, 이번 달에도 초반부에 엄청나게 팔아치웠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거의 다 팔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물론 아직도 물량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자, 이 정도 연속적으로 많이 팔았다라면 그래도 임기상정, 네, 어느 정도는 주가가 반등이 나오고 다시 변화를 겪는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일단은 일시적인 반등이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별 움직임보다는 전체 시장을 중요시하라. 시장에 맞서선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 강세장에서는 시장 선도 업종과 그 업종의 대표 선도주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긴 한데, 개별 하자가 없는 한 명백한 집단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거는 뭐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변함이 없습니다. 그냥 시장 전체의 어떤 흐름,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죠. 전체적으로 지금이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움직임이 나오더라도 신경 쓰지 마세요. 개별적인 움직임들은 그냥 개별적인 움직임, 그냥 멀리 내다보시면 아, 이것이 좋은 거구나, 아, 이렇게 가자면 좋은 거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뭐 앞으로 봤을 땐 나쁘다 싶으면 뭐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고 있더라도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체크해서 여러분들 투자에 나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주말장이기 때문에 약간의 변동성 예상이 되지만 여러분 모두 잘 하실 수 있으리라 믿고요. 강력하게 미슈입니다. 아시죠? 미슈입니까? 네, 미슈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모두 화이팅 잘 해주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따가 장중시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